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2021년도도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직장인분들은 해가 바뀌는 1월, 2월에 이제 연말정산을 꼭 하시죠. 그 연말정산은 해가 바뀐 후에 1월, 2월에 하지만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상품들은 그해 12월 때까지 가입해서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상품 5가지를 알아보고 비과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상품을 조금 분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절세 상품 5가지를 소개하고 그것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절세 상품 5가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첫 번째, 절세 상품 5가지를 소개하고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절세 상품은 이렇게 있어요. 총 5가지의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절세 상품은 개인형 IRP, 연금저축 혹은 연금저축 펀드, 보험, 신탁 다 해당되고요. 연금저축 상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네 번째는 노란우산공제, 5번째는 ISA,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상품을 3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개념은 첫 번째는 세액공제, 두 번째는 소득공제, 그리고 세 번째는 비과세입니다. 일단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이 5가지 상품 중에 이제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노란우산공제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과세 상품으로는 ISA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 두 번째,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해당되는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비과세라는 개념은 좀 쉽죠? 세금이 없다는 말인데 대한민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이 생기면 그것에 일정 금액은 세금을 매겨서 국가에서 떼어갑니다. 소득세는 크게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 지금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걸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일단은 2024년부터 이거는 적용되지만 미리부터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종합소득 아래에 여기 보시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서 펀드 혹은 주식에 가입해서 나오는 수익, 혹은 주식의 매매 차익도 여기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세금을 매겨질 예정이죠. 해서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주목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ISA는 이 통안에 펀드, 적금, 예금, ELS 모두 담을 수 있어요. 주식까지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로 하겠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떼어가지 않겠다. 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 겁니다. 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가는 이제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ISA 상품 안에 비과세 혜택을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설명드리려면 좀 길게 보여도 이 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받는 급여를 총급여라고 보고 이제 연봉이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죠. 이 연봉에다가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 금액에 인적 공제를 빼고 연금보험료 공제를 빼고 특별소득공제를 빼고 그다음에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해서 나오는 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상품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금액을 추가시켜 가지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소득공제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금액을 낮추는 것을, 이 빼기 되는 금액을 낮추는 것이 소득공제 상품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기본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이 발생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및 공제를 빼주게 되면은 결정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세액공제 상품은 여기에 추가돼가지고 빼게 되는 금액에 추가돼서 결정세액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해서 내가 돌려받던지 아니면은 더 내든지 하는 게 결정이 나는데요. 이 기납부세액이란 건 여러분 모두 아시죠? 이제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미리 원천 징수를 해서 떼 나가죠? 떼 나가고 우리는 세금까지 차감한 금액을 매달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뗄 때, 미리 회사에서 이걸 뗄 때 작년의 자료를 기반으로 미리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기납부세액입니다. 내 기납부세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많으면은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고, 아니면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으신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세율, 여기 보시면은 이 기본세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본세율은 곱하기의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곱하기죠. 소득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본세율 몇 프로, 또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본세율 몇 프로, 이렇게 밴드, 구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본세율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이 기본세율은 곱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기본세율 적용받는 거 구간 자체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그리고 연봉의 X, 그러니까 종합표준 그 과세 표준액이 높아질수록 이 세율 자체가 팍팍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받는 세율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소득공제 상품을 많이 가입하시는 것이 연봉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연봉이 낮으신 분들에게 유리한데요. 세율 자체가 낮으시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추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여기 보시면 직접적으로 결정세액 자체를 낮춰줄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오늘의 설명 세 번째는요, 간략하게 이 5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선 개인형 IRP는 퇴직형과 적립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적립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립형 IRP와 연금저축펀드 혹은 보험, 신탁 등은 노후 자금을 젊을 때부터 적립해 가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에요. 이제 노후에 연금으로 받아야지만 많은 혜택이 있는 상품이고요. 적립형 IRP와 연금저축 상품들은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은 정기예금 대비해서 높은 이율을 드리는 적립식 상품이고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이 없으신 사회초년생들이나 혹시 신혼부부 분들은 꼭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상품은 사업주분들, 특히 영세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주분들이 퇴직금 통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기획된 상품이에요. 이제 사업에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압류가 불가능하고 폐업을 하시면 찾을 수 있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이제 일정 공시이율에 따라서 적금처럼 이율이 있고요. 꼭 공시이율이 있어서 그 공시이율대로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노란우산 공제는 모두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ISA라는 상품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SA는 큰 통안에 여러 상품을 직접 운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영을 하셔도 되는데 운영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운영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상품들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은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다음 영상들에서 상품별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